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관세 협상이 일주일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그에 못지않게 큰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졌던 정말 숨 돌릴 틈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데드라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협상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합의했는데요.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대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감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한다고 말해 서로 다른 설명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과 협상을 완료했죠. 우여 곡절 끝에 EU는 미국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830조 원의 신규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와 또 무기 구입 등을 약속하고 대신 상호 관세율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3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자, 이어진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양측이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관세 휴전 시한을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접점을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인도에 25%, 브라질에는 무려 50%의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열린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통화정책을 둘러싼 연준 내부의 불협화음이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히 9월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 분위기는 2명의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반대표를 던져서 이 파월 의장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깜짝 인상과 같은 돌발 변수 없이 0.5%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이번에도 언급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불씨는 꺼지지 않았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뒤 상황에 따라 정책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소식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최소 165억 달러, 약 2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빅뉴스였습니다. 이 TSMC에 밀려서 맥을 못 추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는 단숨에 7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갔죠. 그런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과 빅딜을 성사시켰는데요.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입니다. 지난해 LG엔솔 전체 매출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단일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테슬라가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준 한 주였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영화처럼 이 협상 폭탄이 터지기 직전 카운트다운을 멈추면서 관세율을 그나마 낮출 수 있었는데요. 일본 또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이지만 없던 관세가 생겨났고 무엇보다 그렇게라도 합의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막판 협상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7월 31일 날 밤에 미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최종談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이 못 박은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일정이었죠. 이미 한 차례 회담이 연기된 데다 미중 무역 협상 일정에 밀리면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쯤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 협상단이 백악관에 도착한 게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게 2시간이 채 안 걸린 7시 15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과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면서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좀 더 높이면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막판 협상 분위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사천리로 합의까지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상호 관세율이 낮아졌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한을 통해서는 통보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춰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협상단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동선을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기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우리 측에 완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 주권 정부의 첫 통상과제였다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호 관세만큼 또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였다는 점을 들어서 2.5% 기본 관세가 있었던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낮은 12.5%의 관세를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발표를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는데요. 의약품의 경우 15%보다 높은 관세가 예고됐는데 자동차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자, 합의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뭘 또 어떻게 주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역시 공짜는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강조해 왔는데요. 일단 대미 투자의 경우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미국에 약속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당초 미국 측이 4천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협상 타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 달러 투자는 펀드 형태로 조선업의 1,500달러,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나머지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은 높지 않고 대출과 보증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서 대부분 대출 등의 형태라 이익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투자와 별개로 우리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원유와 LNG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도 약속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것 같은 구성의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은 시장 개방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최대 쟁점으로 꼽혔는데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문제는 일단 비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포함해서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시장 개방과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법
법 규제 문제를 비롯해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또 무기 수입 등은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검역 절차 개선과 자동차 안전 기준 문제 등을 포함해서 추후 협의하기로 해서 좀 여지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합의에 이른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출 산업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과 비교해 보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는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10% 관세를 적용받은 영국을 제외하고 20%의 베트남 등 다른 협상국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단순히 액수만 봤을 때는 5,500억 달러의 일본이나 6천억 달러의 유럽연합보다 낮지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점은 일단 긍정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 FTA 가치를 부정하는 합의라면서 자동차 외에 품목별 관세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앞선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일단 합의의 틀만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행력을 갖춘 무역협정서 체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정부 간 합의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크기 때문에 추후 분쟁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에 추가 요구가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관세는 기업별로 피부에 와닿는 의미가 다르겠죠. 누구에겐 대형 악재고 또 누구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승자와 패자를 논하긴 이르지만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때 누가 울고 누가 웃고 있는지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에서 웃는 기업부터 좀 보죠. 보잉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날아올랐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번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가장 크게 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들이 보잉 항공기 구입을 협상 카드로 잇따라 제시하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는데요. 일본 정부는 무려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영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합의에도 보잉 항공기 주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보잉의 주가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와 부진한 실적, 여기에 중국 납품까지 중단되면서 130달러 선까지 미끄러졌다가 이후 반등에 성공해 오늘까지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실적도 좋았잖아요. 네, 보잉은 이번 주 깜짝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수년간 암울한 시간을 보낸 끝에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알렸는데요. 2분기 매출은 22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2조 원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가까이 늘어나면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찍었고요. 순손실은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1년 전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현금 소진액도 2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분기 150대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인도량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올해 상반기 280대를 인도하면서 지난해 연간 인도 대수의 80% 수준을 이미 채웠을 만큼 보잉이 미국의 관세 전쟁 국면에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보잉의 매출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관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번 주 우리 기업들이 대형 계약을 발표했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발표했죠. 테슬라인 게 거의 확실한데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중국 배터리에 의존해온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데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5월부터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 중인데 북미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로
뽑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우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계기로 그간 중국이 장악해온 LFP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북미 현지 생산 거점을 앞세워 시장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른바 4번 타자 역할을 한 이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도 크죠. 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키를 쥐고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각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를 중심으로 우리 조선사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종 전반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주가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한화오션이 약 19%, HD현대중공업이 13%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조선업 관련 ETF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OL조선 톱3 플러스는 7월 저점인 4일부터 최근까지 20%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타이거조선 톱10은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업계는 조선업이 실적과 수주, 미래 모멘텀까지 3박자를 갖춘 구조적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거론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조선업 재평가의 계기로 주목받고 있고요. 업계는 이 같은 호재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의 중장기 재평가를 이끌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조선업 대장주인 한화오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모두 15곳이 목표 주가를 10만 8천 원에서 14만 3천 원 사이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많이 올렸네요. 네. 자, 미국은 또 구리 제품에 대해서 50%의 품목 관세를 곧 부과하는데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 수혜 기업이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50% 구리 관세에 서명한 포고문을 발표했는데요. 구리로 만든 반제품, 파생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만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구리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연거푸 갈아치웠는데 국내 증시에서 풍산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구리 관세 정책 발표 시점부터 우상향했는데 최근 석 달간 180% 넘게 올랐고요. 전문가들은 국제 구리 가격 급등이 풍산 미국 생산법인인 PMX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대미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도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네.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같은 수준이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일본 차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던 우리 자동차의 가성비가 사라지는 거죠. 이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협상단은 12.5%의 관세율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하면서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잘 달리던 우리 방산업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유럽연합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하면서 우리 방산업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EU는 2030년까지 8천억 유로, 우리 돈 1,300조 원의 자금을 동원한 재무장 계획을 밝혔는데 유럽산 무기 구매가 최우선이지만 EU와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에도 기회 문이 열렸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리 방산업체는 기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을 넘어서 서유럽 진출도 꽤 했는데 EU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통보한 30% 관세 절반 수준에 합의하는 대가로 미국산 무기도 대거 사들이기로 하면서 K방산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EU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등 군사 장비를 구입하겠다 약속했는데요. 재무장 예산의 우선순위가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미국과 유럽의 관세 합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미국 방산업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인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이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죠. 앞서 일본과의 합의를 기준으로 유럽에도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큰 투자를 요구해서 결국 받아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큰 합의라면서 미국과 유럽 양측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we have good news. We've reached a deal. It's a good deal for everybody, I believe. And I think you were saying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deal ever reached in any capacity, trade or beyond trade. It is. It's a giant deal with lots of countries.
because, as you know, Ursula represents a lot of countries.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낮아진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짐팔리 포드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 very hopeful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stands the predicament that we are in as they make these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they are going to work with us to do the right thing for our U.S. manufacturing companies. We have to work out a solution for this tariff policy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orks through those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as I said, the conversations so far have been very productive. 한편 미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유지하기로 했죠.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경로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9월 FOMC 전까지 나올 두 차례의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살핀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and to almost the whole committee that the economy is not performing as though restrictive policy is holding it back inappropriately, and modestly restrictive policy seems appropriate. We have made no decisions about September. We don't do that in advance. We'll be taking that information into consideration and all the other information we get as we make our decision at the September meeting.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죠.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로 소폭 올렸는데요. 하지만 IMF는 지난해 기록한 3.3%나 코로나 확산 전 역사적 평균인 3.7%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 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약했고 앞으로도 계속 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관세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you compare where we are now, compared to where we were expecting to be before tariffs were announced in early April, then growth is actually revised down. Now, where is it going to go? Well, the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s medium-term growth has been relatively weak in the recent years, and it's expected to continue being weak. We have much lower long-term, medium-term growth than we used to have, let's say, 10, 15 years ago. And so that's a concern here, is that the tariffs are actually going to add to that tepid, mediocre medium-term growth and may not necessarily be reverted anytime soon.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이번 주 워낙 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 다음 주는 상대적으로 한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단 월요일은 미국 공장들의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제조업 수주 6월 집계가 나옵니다. 주목되는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팔란티어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인공지능 붐과 잇따른 정부 계약 체결 소식에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배 이상 뛰면서 시총 20위권에 진입했죠. 실적 기대감도 높습니다. 확인하시죠.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입니다. 미국의 6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적자 규모가 관건인데 앞서 5월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 관세 탓에 수입이 줄면서 4월에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었는데 5월에 다시 반등한 건데요. 6월 흐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밖에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지난달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확장세는 최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걱정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중국 경제는 관세 여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차이신 서비스 PMI가 주목되는 이유인데 6월 수치가 50.6까지 떨어져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중요하죠. 앞서 6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에 진입하면서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 최근 가공식품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 관심이 높습니다. 기업 실적은 인공지능 관련주와 반도체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MD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대기 중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지표는 6월 유로존의 소매 판매 집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월트 디즈니와 맥도날드 그리고 우버의 지난 분기 성적이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보실까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4.25%로 유지했지만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번에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당시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에선 7월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미국은 적자폭이 관건이지만 중국은 흑자폭이 관건이죠. 참고로 6월 흑자 규모는 1,147억 달러를 넘겨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미국과의 관세 휴전 효과로 수출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것이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도 나오는데요. 2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실적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죠. 일라이릴리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일본의 6월 경상수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몰려있는 날인데요. 이 가운데 네이버의 성적이 관심을 모으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11% 넘게 상승한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2% 넘게 증가한 5,300억 원이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